그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엄마인데요. 아이가 학원을 매일 가기 싫다고 떼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의 심리가 뭐냐? 나는 어떻게 그냥 안 보낼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엄마는 불안한 거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왜 그럴까? 아이가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건 정상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공부 잘한대요. 공부 잘해도 학원을 가고 싶지는 않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 학원 선생님이 뭐 좀 불편하게 하는지 공부하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이유는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은지 싶구나. 그렇죠. 공부는 잘하는데 그 학원을 가기가 싫은 건지 아이는 그냥 가기 싫다고만 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거 해볼래라고 해도 다 싫다고 하는 상태라서 근데 저는 진짜 이걸 되게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런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정도 되면 아예 학교도 거부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애들 많아요. 학교 거부하는 친구들도 답이 없죠. 근데 이런 사태를 엄마가 밀어붙여야 되는 것인지 학원을 가라고요? 응? 학원을 가라고. 학원을 가라고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참고 해봐라. 이게 완전 통계적인 언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다니지 말아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그런 기재가 깔려 있는 것인지 선생님들은 그런 상담, 청소년 상담 안 하시나요? 하죠. 안 하세요? 요새는 많이 안 하고요. 예전엔 저도 여기 선생님 같이 애들 데리고 살았어요. 아동 양육시설. 저는 청소년, 아동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이쪽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고민을 지겨워가지고 해보자고요. 청소년 그만. 나 이제 성인 좀 만나자. 성인. 제발. 하여튼 난 성인 만나다가 지겨워서 이제 청소년 만나보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사랑이 주제였어요. 연인, 헤어진 특히 이별을 한 연인 사례를 많이 봤다가 요즘에 이제 청소년을 맡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세 가지 축이거든요. 하나는 뭐 학습, 학업, 공부, 뭐 둘째는 선생님, 그러니까 셋째가 친구. 셋 중에 하나의 학원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아이도 공부의 문제 아니면 학원의 선생님이나 친구들. 세 가지가 있는 기본적인 축이 그건 제 얘기라기보다 이쪽 계통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세 가지 축을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대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학교 가기를 등교를 거부한다. 그러면 세 가지를 우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얘기해 준 게 그 세 가지인데 학원도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지능과 관련된 학습 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잖아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면은 애들이 그냥 머리 좋아서 하던 애들은 이제 못 따라가는 시기가 초등학교 3, 4학년 그쯤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가기가 싫은 건지. 여태까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똑똑한 애들은 공부 안 해도 그냥 성적이 잘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해야 성적이 나오는 상이니까. 아 이게 봐야 되는 게 더 좀 복잡해지네. 그런데 제가 저의 다른 사례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친구들하고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가는데 친구들이랑 놀질 못하니까 점심시간도 혼자 지내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그 엄마는 그래도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이 학교에 가서 그 점심시간을 같이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결국엔 학교의 규칙을 어기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운동장 밖으로. 근데 얘는 잘 케어가 돼서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턱대고 이걸 분리를 시켜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나는 걱정이 되네요. 들어보니. 그런 요소들을 다 봤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매번 이런 환경은 항상 생길 텐데 그 환경이 생길 때마다 분리를 계속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아이의 환경도 하나의 접촉해야 되는 대상들인 것이잖아요. 분리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학원 가기 싫다 그러면 학원에서 분리해주고 학교 가기 싫다면 학교에서 분리하고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꼭 매번 그건 해야 아니라고 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건 원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하지 마. 물론 결론이
아이가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걸 존중하는 건 뭐 괜찮지만 그 과정이 되게 촘촘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네가 원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학원을 가고 싶지 않아 하는지도 엄마가 아이하고 잘 소통해봐야 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지 또 어른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뭔지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고 그런 시도들이 되고 나서 뭔가 결론에 이르는 건 괜찮은데 프로세스. 과정 없이 그냥 그러니까 프로세스대로 가라 이걸로 들리는데 내 말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부모가 엄마가 어려워한다는 것이. 자기 주관을 가져야죠. 예를 들어서 네. 아기가 네. 나는 이제부터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 거야. 응. 애가 순수한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거 듣더니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애가 나름대로 얘기하겠죠.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근데 어린이 들었을 때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옳지 않고 이 부분은 좀 뭐랄까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어떤 어린이 기준이 있어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아. 그러면 그래?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볼까? 좀 저도 그런 얘기처럼 들려서 부모가 명확히 이거는 아이가 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해요. 물어봐야겠지 아이한테. 네가 학원 가기 싫은 마음이 드나 보다. 뭐 인정해주고 네.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뭐 학원은 갈 수도 있고 안 가도 돼. 근데 어떤 거지 엄마한테 좀 얘기를 좀 해줄래? 뭐가 힘든지 뭐 때문에 가기 싫은 건지.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 표현을 잘 못해. 물어봐도 귀찮아. 우선은 모토가 귀찮은 게 깔려 있어요. 네. 그럼 공부하는 게 귀찮을까? 그럴 가능성도 크겠네. 그것까지 꺼내는 거면 상당히 훌륭한 거죠. 훌륭한 상태라고 봐요. 그러면 시간을 좀 둬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엄마한테 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까? 전혀 이유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귀찮아? 뭐가 귀찮아?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신체적인 반응만 생각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왜 그러는가? 집에서도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나? 집에서는 잘 놀아. 근데 학원만 가기 싫다는 것인가? 다른 관계, 내가 알고 있는, 엄마가 알고 있는 다른 관계에서는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나? 그거를 좀 엄마 보고 관찰을 하라고 해야 할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아이들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쟤를 찔러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진짜 걔를 죽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걔를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화가 난다는 건데 그런 표현을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학원 가기 싫어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 상담이 왔는데 나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의 기준대로 아이를 본 건 아닌가.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와 아이가 생각하는 난 다르거든요. 우리 엄마도 아마 날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엄마가 모르는 내가 있어. 그렇겠죠. 네.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대화가 안 돼서 왔다고 하면 그것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부 막히고 안 된 건지. 이런 분이 상담에 오셨다. 프로세스대로 가야지. 힘드시겠어요. 무충이 많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물어봐야겠죠. 엄마가 충분한 탐색이나 대화의 시도들이 됐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학원을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라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원을 안 가면 2차 이득이 있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보여준다. 아하. 학원을 안 갈 때만 엄마가 나한테 어떤 보상을 준다. 그거는 그런 고리는 사실 끊어줄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네. 아이한테 정말로 그런 2차적인 보상을 주고 있는가 좀 확인해서 그것은 좀 명확히 끊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2차적인 보상이 뭔가 있는가. 아이가 학원을 안 감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는다 하면 아이가 안 간다고 할 수 있다. 또 맞는 말 같아요. 정말 아이 학원 하나 안 간다고 하는 게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소통 부재, 그 다음에 아이가 갖게 되는 2차적인 보상, 이득. 그리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와서 이 얘기를 와서 하는 게
지금 본인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가 다른데 네. 본인의 욕구는 어떻게든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싶거나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분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학원을 가고 싶도록 혹은 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꼭 아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엄마 그래서 욕구 알아차리는. 찾아봐야 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가 학원을 안 가서 그게 고민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엄마 욕구 알아차림도 필요하고 아이가 그 행동 안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무엇이냐. 그것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엄마와 아이가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나 제대로 맞게 하고 있나도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그리고 어린 자녀들인 경우에는 네. 보통 부모들이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차라리 부모를 상담하고 부모 교육을 좀 하고 그렇게 교육이 좀 된 부모가 아이를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아가는 게 더 좋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뭐 치료받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또 자기 네. 의사 표현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체로 이렇게 부모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호들에 대한 우리가 개입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자기 알아차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